어머니, 제 친구 지은이 잠깐 집에 놀러 와도 될까요?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 찾아올 기묘한 긴장감과 오해,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반전을. 시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처음 마주한 그 여자의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 우리 집 구석구석을 훑는 눈길, 그리고 유독 제 아들에게만 보이던 그 특별한 미소.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걸까? 왜 며느리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확인하는 걸까? 왜 우리 아들 사진을 몰래 찍는 걸까?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의 평범한 주부 박영숙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처음 우리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니, 저 잘 부탁드려요. 첫 인사를 하던 수진이의 수줍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저를 친엄마처럼 따라주었고 저도 딸처럼 아꼈습니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야근으로 집에 없었죠. 어머니. 수진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잠깐 집에 들러도 되냐고 물어봐서요. 그래? 그럼 데려와. 친구분이면 당연히 환영이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라면 당연히 반가운 손님이니까요.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제가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 수진이가 현관으로 뛰어갔고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도 깎고 차도 준비했죠. 어머니, 제 친구 지은이에요. 수진이가 한 여자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게 조금 이상했죠. 시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수진이 대학 동기예요. 어서 와요. 편하게 있다 가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라는 여자가 소파에 앉으며 우리 집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와, 수진아. 집 정말 넓고 좋다. 신혼집이라고 했지? 응, 시댁이랑 같이 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시댁 식구들이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 지은이는 저를 슬쩍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과일을 내오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는 계속 우리 집 이곳저곳을 관찰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거실 장식, 심지어 신발장까지. 지은아, 차 마셔. 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야. 아, 감사합니다. 시어머님. 지은이는 차를 받아들며 다시 한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수진아, 남편분은 집에 안 계세요? 응,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나갔어. 아, 그렇구나.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IT 회사 다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집 안을 둘러보더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수진이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고? 보통 친구 집에 한번 인사하러 왔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왜 벌써부터 다음 방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괜찮죠? 좀 시크해 보이지만 정말 좋은 애예요. 그래, 좋은 친구 같더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여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지은이가 처음 방문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의 묘한 느낌을 잊으려 애썼어요.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거겠지. 며느리 친구인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런데 그 일주일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수진이가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왔어? 응, 수진아. 또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은이는 이번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지은이는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근처에 일이 있어서 수진이한테 연락했더니 집에 있다고 해서요. 잠깐 들렀어요.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집 안을 계속 둘러보고 특히 가족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분이 수진이 남편분이에요? 네, 저희 아들이요. 와, 잘생기셨네요. 키도 크시고. 지은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봐서 조금 이상할 정도였죠. 지은아, 차 마실래? 내가 타줄게.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려 하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근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당연하지. 저기 복도 끝에 있어. 지은이는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지은이가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부부 방문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은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슬쩍 방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말을 걸자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님. 화장실이 어디인지 헷갈려서요. 화장실은 저 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분명 수진이가 화장실 위치를 알려줬는데 왜 아들 방 앞에 서 있었던 걸까? 그날 지은이는 2시간 정도 있다 갔어요. 수진이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손님이세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 대학 친구 지은이야. 지은아, 내 남편 준호. 수진이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지은이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준호에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은이의 눈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날카롭고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의 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은이는 준호를 위아래로 흘어봤습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이요.
수진이 남편분 실물이 사진보다 더 멋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지은이는 계속 준호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진아, 남편분 회사 복지 좋아? 남편분은 평소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남편분 취미가 뭐예요? 마치 준호에 대해 알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지은이가 떠난 후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지은이라는 친구. 원래 자주 만나던 사이야? 대학 때는 친했는데 졸업하고는 연락 뜸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그냥 안부 묻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친구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 왠지 좀 수상해.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친구가 놀러 오는 건데. 그게 집을 너무 유심히 보고 준호한테도 관심이 많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사교적인 성격일 수도 있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은이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2번. 처음에는 수진이에게 연락해서 왔지만 나중에는 아예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나 왔어. 문 열어줘. 어느 날 오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지은이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줬어요. 지은아,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심심해서. 수진이 얼굴 보고 싶었어.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주인처럼 편하게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더 대놓고 편하게 구는데 그날 지은이는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수진아, 물 좀 줄래? 응, 내가 가져올게.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자 지은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거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인테리어, 심지어 신발장까지.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왜 우리 집을 사진으로 찍는 거지? 여기. 수진이가 물을 들고 오자 지은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은 씨, 우리 집 사진 찍으셨어요? 네? 아, 그게. 지은이는 당황한 표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요. 제가 곧 이사하는데 참고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이사 간다고 했었어? 어디로? 응, 이 근처로. 그래서 수진이 자주 보려고. 지은이는 다시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가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물었어요. 시어머님, 식재료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아,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음식은 주로 누가 해요? 시어머님이 하세요? 아니면 수진이가? 둘 다 해요. 아들분은 요리 안 하세요? 준호는 바빠서 거의 못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하듯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우리 가족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는 건가? 저는 점점 더 경계심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마침 지은이가 와 있을 때였죠. 일찍 오셨네요. 지은이는 준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회의가 취소돼서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사실 저도 IT 쪽으로 이직을 준비 중인데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여보 피곤할 텐데 나중에 물어보지 그래? 아, 미안. 그럼 나중에.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은 여전히 준호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불러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지은이라는 친구.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는 걸로 알아요. 왜요, 어머니? 아니, 그냥 자주 오니까 궁금해서. 아, 지은이가 요즘 좀 외로운가 봐요. 이혼했거든요. 이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대요.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졌어요. 이혼한 여자가 결혼한 친구 집에 자꾸 오면서 남편한테 관심을 보인다. 이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시장을 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지은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지은 씨? 수진이는요? 아, 수진이는 택배 받으러 잠깐 아래층 갔어요. 지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지은이를 힐끔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은이의 핸드폰 화면에는 우리 아들 준호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왜 준호 SNS를 보고 있는 거지? 저는 점점 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단순한 며느리 친구가 아니라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5월이 되자 지은이의 방문은 거의 매일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또 온대요. 수진이는 이제 지은이의 방문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매번 지은이가 올 때마다 저는 긴장했고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지은이는 항상 우리 집 일과를 파악하려 했어요. 시어머님, 보통 몇 시에 저녁 드세요? 아들분은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둘째, 지은이는 수진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지은이가 우리 아들 부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요? 지은 씨 뭐 하세요? 아, 수진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때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가 있었어요. 방 앞에 설 이유가 없었죠. 셋째, 지은이는 유독 준호가 있을 때만 오래 머물렀어요. 준호가 집에 없으면 1시간 만에 가던 지은이가 준호가 있으면 3, 4시간씩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회사 어땠어요? 준호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준호 씨, 저 IT 이직 관련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처음에는 준호도 정중하게 대답해 줬어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밤 준호가 수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응.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거겠지. 내 친구잖아.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 수진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준호의 불편함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수진이는 친정에 잠깐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나갈게요. 준호가 문을 열었고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요? 아, 친정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마당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없는데 왜 온 거지? 저는 슬쩍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반대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 씨 요즘 일 많이 바빠요? 네, 좀 바쁜 편이에요. 힘들겠다. 근데 수진이가 잘 챙겨줘요? 내 아내가 잘 챙겨줘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쉽진 않잖아요. 저도 결혼해봐서 아는데. 지은이는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저는 마당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수진이랑 싸운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좋겠다. 저는 전 남편이랑 맨날 싸웠거든요. 그랬군요. 준호는 점점 대답이 짧아졌어요.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죠. 그때 지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준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보다는 수진이한테. 수진이한테는 말 못해요. 제가 약한 모습 보이기 싫거든요. 지은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 씨, 차 드릴까요? 제 목소리에 지은이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시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은이를 째려봤습니다. 이 여자 진짜 위험해. 그날 수진이가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지은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어머니 왜요?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친구가 내 남편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라고? 며느리가 상처받을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지은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어.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관찰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지은이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우리 집 열쇠까지 갖고 싶어 했어요. 수진아, 나 너희 집 열쇠 하나 만들어도 될까? 가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싶을 때 있잖아. 응? 그건 좀.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농담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와 지은이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죠. 수진아,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뭔데? 너 준호 씨랑 결혼 생활 행복해? 당연하지. 왜? 아니, 그냥 너무 완벽해 보여서. 혹시 힘든 점은 없어? 글쎄, 별로 없는데? 남편도 착하고 시댁도 좋고. 정말? 시어머님이랑도 안 부딪혀? 응, 어머니가 진짜 잘해주셔.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럽다. 난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거든. 미안해, 지은아. 내가 생각 없이. 아니야. 근데 수진아, 만약 준호 씨가 바람 핀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일 없을 텐데. 그래도 만약? 당연히 이혼하지. 후회 안 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배신은 용서 못해.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지은이는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수진아, 혹시 준호 씨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 응, 알아. 왜? 확인 같은 거 해봤어? 확인? 무슨? 혹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지.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미안. 내가 이혼 후유증 때문에 예민해진가 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지은이는 준호와 수진이 사이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연히 지은이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화장실에 가면서 소파에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메시지 알림이 떴거든요. 화면에는 이런 내용이 보였어요. 지은아, 그 집 계속 관찰하고 있어? 남편 어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언니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관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은이가 답장한 내용도 보였습니다. 응, 거의 다 파악했어. 남편 괜찮은 것 같아. 집도 좋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을 관찰하고 있었어? 왜? 무슨 목적으로?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라는 여자. 우리 집을 관찰하고 있대요. 뭐? 관찰? 무슨 소리야? 제가 핸드폰 메시지를 봤어요. 누군가랑 우리 집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래도 남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여보, 이건 정말 이상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수진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제 친구인데요. 수진아, 하지만 내가 직접 봤단 말이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지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수진이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좌절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런데 그날 밤 준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지은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네, 너무 제게 관심이 많아서요. 불편했어요. 그치? 엄마 말이 맞지? 근데 수진이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수진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도 그게 걱정이야.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를 조금 더 지켜볼게요. 정말 수상한 점이 있으면 그때 수진이한테 말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지은이가 우리 집을 망치는 꿈. 준호와 수진이가 이혼하는 꿈.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야. 괜찮아.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7월이 되자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바로 며느리 수진이의 변화였어요. 수진이는 점점 지은이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은이랑 쇼핑 갈 거예요. 어머니, 지은이가 맛있는 식당 안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을게요. 어머니, 지은이가 좋은 미용실 소개해줘서 머리 하러 가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모든 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나도 가면 안 돼? 수진아, 남편이랑 데이트한다고? 나중에 시간 나면 나랑도 만나자. 수진아, 주말에 뭐 해? 우리 놀러 가자. 수진이는 처음에는 거절하기도 했지만 점점 지은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지은이랑 약속 있어서요. 준호야, 미안한데 오늘 데이트 다음에 하면 안 돼? 지은이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댁 모임 빠져도 될까요? 지은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지은이가 수진이를 우리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수진이와 지은이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수진아, 솔직히 시댁 생활 힘들지 않아? 응? 별로 안 힘든데. 정말? 근데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챙기고.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있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수진아, 너무 참지 마.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렇긴 한데. 있잖아, 나도 결혼했을 때 그랬어. 처음엔 참았지. 근데 나중엔 후회했어. 내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서. 지은아, 수진아, 넌 아직 젊잖아. 시댁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마.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이가 수진이를 세뇌하고 있어. 그 후로 수진이는 정말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예전만큼 안 하게 되었고 저와의 대화도 줄었어요. 어머니,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안 할게요. 지은이가 선물한 음식 배달시켜 먹어요. 심지어 준호와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외출할까? 미안, 지은이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준호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엄마도 느꼈어, 준호야. 지은이가 오고 나서부터 수진이가 변했어요.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에요. 준호야, 이제 수진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친구 만나지 말라고?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독립하고 싶어요. 뭐? 독립? 네, 지은이가. 신혼부부는 따로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야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계속 시댁에서 살다 보니 숨이 막혀요. 수진아, 우리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변하고 싶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은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정말 나가고 싶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변하고 싶어. 지은이 때문이지? 준호의 물음에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지은이가 이상해. 그 사람이 너를 조종하고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지은이는 우리 집을 관찰하고 있었어.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제 친구예요. 수진아, 친구라면 너를 가족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아.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지은이는 저를 위해 주는 거예요. 수진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정말 무너질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지은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지은이 뒷조사 좀 해볼 거예요. 당신 그건 좀.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며느리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먼저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지은이 성이 뭐니? 김지은이요. 왜요? 아니, 그냥. 대학은 어디 나왔어? 저랑 같은 대학이요. 경영학과. 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김지은 경영학과. 하지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SNS 계정도 비공개였고 다른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이상해. 요즘 사람들은 다 SNS를 하는데.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대학 동창들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저는 수진이의 대학 친구 전화번호를 몇 개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알게 된 친구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저 수진이 시어머니예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씨 혹시 김지은이라는 친구 알아요? 수진이 대학 동기라는데. 김지은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런 이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말요? 수진이가 대학 때 친했다고 했는데. 어머니, 저도 수진이랑 같은 과였거든요. 근데 김지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네, 물어볼게요. 민지는 친절하게 대답했고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우리 과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김지은이라는 사람 모른대요. 정말요? 네, 혹시 다른 과 친구 아닐까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분명 같은 과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가 아니라고? 그럼 지은이는 누구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해 트럭 택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얼굴을 알거든요. 기사님, 혹시 이 주소에서 키 큰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선글라스 끼고. 아, 그 여자요? 봤죠. 자주 이 동네 와요. 자주요? 어디로 가던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처 부동산 쪽으로 자주 가더라고요. 부동산?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부동산? 왜? 저는 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지은이라는 분 아세요? 김지은 씨요? 아, 네, 아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요즘 이 근처 집을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요? 네, 좋은 집 있으면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요. 저는 부동산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투자? 그럼 우리 집을 관찰한 게 집을 사려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왜 며느리한테 접근한 거지? 왜 준호한테 관심을 보인 거지? 저는 더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준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준호야. 들어봐요. 지은이가 대학 동기가 아니래요. 뭐? 수진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김지은이라는 사람 모른대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은이가 이 근처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네, 부동산에서 확인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를 직접 만나볼게요. 혼자? 네, 확실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조심할게요. 저는 불안했지만 준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지은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은 씨 혼자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지은이는 흔쾌히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고백했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수진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만나자고 했어요. 세상에. 남편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IT 상담 때문에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준호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는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대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준호 씨, 수진이랑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정말요? 거짓말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에요. 수진이가 시댁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준호는 당황했대요. 그리고 사실 전 준호 씨가 좋아요. 지은이는 갑자기 고백했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수진이가 부러웠어요. 지은 씨 무슨 말씀을? 준호 씨도 저 싫지 않잖아요. 제가 자주 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건 수진이 친구라서. 친구? 전 수진이 친구 아니에요. 준호는 그 말에 얼어붙었대요. 뭐라고요? 전 수진이 대학 동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준호 씨 때문이죠. 준호 씨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지은이는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지은 씨 이건 아니에요. 전 결혼했고 수진이를 사랑해요. 사랑?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사랑인지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준호는 카페를 나왔대요. 하지만 지은이가 뒤따라왔답니다. 준호 씨 제발. 저 정말 진심이에요. 지은 씨 그만하세요. 전 이혼했어요. 준호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왜요? 수진이가 뭐가 좋은데요? 제 아내니까요. 준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답니다. 저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엄마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지은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수진이는 곧 저한테 올 거예요 라고. 무슨 소리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곧 지은이한테 간다고? 무슨 계획을 세운 거지? 그날 밤 우리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나와봐.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수진아. 지은이가 대학 동기가 아니래. 뭐?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무도 김지은이라는 사람 몰라요. 말도 안 돼. 지은이가 거짓말할 리 없어. 그리고 지은이가 나한테 고백했어. 준호의 말에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날 좋아한다고. 너랑 이혼하고 자기랑 만나자고 했어. 거짓말이지? 아니야 수진아. 오늘 직접 만났어. 수진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수진아 정신 차려. 지은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는 내 친구야. 날 위해준 유일한 친구라고. 수진아. 준호가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은이는 친구가 아니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람이었어. 수진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어머니 저 며칠간 친정에 다녀올게요. 수진아.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준호는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여보 제발. 나 혼자 있게 해줘.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수진이가 괜찮을까? 혹시 지은이한테 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준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지은이었어요. 준호 씨, 수진이가 저한테 왔어요. 같이 있을게요. 준호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급히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제발 아니길.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지은이의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부동산에서 물어봐서 겨우 알아낸 거였죠. 여보, 준호야. 우리 가보자. 저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셋은 차를 타고 지은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아파트였어요. 저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어머, 어떡해. 수진이 어딨어요? 준호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찾아오죠. 우리 며느리 데려가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에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준호. 수진이는 울었던 듯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같이 가자.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어. 뭘 더 생각해? 지은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도 지은이는 날 위로해줬어. 수진이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전 수진이를 정말 위로해 주려고 한 거예요. 수진이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뭐? 수진이는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내가 주입한 거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수진이는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요. 자유? 가족을 버리고? 가족이 뭔데요? 수진이를 억압하는 존재잖아요. 저희는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그만하라고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수진아.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지은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전 항상 참기만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참지 마. 내가 불편한 거 다 말해. 우리가 다 고칠게. 정말? 응, 약속해. 준호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그때 지은이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저 말 믿지 마. 남자들은 다 똑같아. 지은 씨, 그만하세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왜요? 제 전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치겠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결국엔 바람 폈죠. 저는 바람 안 펴요. 다 그렇게 말해요. 전 남편도 제 아버지도. 지은이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대신 저처럼 고통받는 여자들을 구하겠다고. 구한다고? 우리 며느리를 망치는 주제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눈뜨게 해준 거예요. 눈뜨게? 가족을 버리라고 부추긴 게? 가족이 뭐 그리 대단해요? 전 가족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어요.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걸 보고 자란 전 남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했고 또 배신당했어요. 그건 안 됐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남자가 똑같아요. 준호 씨도 결국엔 수진이를 배신할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아내를 사랑해요. 평생 지킬 거예요. 지은이는 비웃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몇 년 안 가. 그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수진아. 나. 집에 갈래.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왜?
미안해. 내가 날 위로해 준 건 고마워. 근데 난 내 남편을 믿고 싶어. 수진아, 후회할 거야.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한번 믿어보고 싶어. 수진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응, 가자. 우리는 지은이의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우리가 미안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를 더 배려할게. 내 이야기를 더 들을게.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예전처럼 밝아졌고 준호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어요.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어요. 수진이 앞으로 온 택배예요. 뭐지? 내가 주문한 거 없는데. 수진이는 택배를 뜯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수진이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USB를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컴퓨터를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진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안 돼.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모니터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언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믿고 있어? 응, 완전히. 시댁이랑 갈라놓는 건 성공했어. 좋아. 그럼 다음 단계는? 준호를 유혹하는 거지. 그 사람만 넘어오면 수진이는 자동으로 이혼할 거야. 완벽하네. 그럼 그 집은? 집도 곧 살 수 있을 거야. 수진이가 이혼하고 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근데 지은아, 넌 왜 이렇게까지 해? 언니, 나 이혼하고 완전 망했잖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수진이는 다 가졌어. 좋은 남편, 좋은 시댁, 좋은 집. 다 빼앗고 싶었어. 무서운 년. 언니도 도와줬잖아. 같이 나눠 갖기로 했고.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지은이가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어.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지은이 말만 믿고.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준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수진이는 영상을 준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저도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은 누가 보낸 거지?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수진 씨, 이 영상을 보내는 이유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은이는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지은이의 전 남편. 전 남편? 우리는 놀랐어요. 왜 전 남편이 이걸 보낸 거지? 다음 날 저희는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그는 흔쾌히 만나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전 남편은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 이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제게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네? 지은이는 제 친구 부인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게 만들었죠. 세상에. 지은이는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걸 즐겨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바람은 안 피우신 거예요? 네, 지은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바람 폈다고 주변에 소문을 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이의 언니도 공범이에요. 둘이 짜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죠. 이득이요? 네, 집을 싸게 사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여러 방법으로요.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수진 씨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수진이는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녹음해뒀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그리고 지은이의 다음 피해자를 막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수진아. 지은이를 의심한 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수진아, 넌 순수한 거야.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다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하자. 그리고 가족을 믿자. 네, 어머니.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어요. 지은이와 그녀의 언니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언니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증언과 증거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어요. 지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드러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수진이는 이제 무엇이든 저희와 상의하고 저희도 수진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수진아. 말해봐. 사실 전 김치찌개를 그렇게 자주 먹고 싶진 않았어요. 어머, 그랬어? 네,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먹었어요. 아이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뭐 먹고 싶은데? 파스타 먹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파스타 해 먹자. 우리는 웃으며 함께 요리를 했어요. 준호도 변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게. 우리 데이트하자. 정말? 좋아.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부부는 손을 잡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뭐니? 편지를 열어보니 수진이가 쓴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은이의 꼬임에 넘어가 가족을 잃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끝까지 의심하고 지켜봐 주셔서 우리 가족이 지켜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어머니 이제 진짜로 엄마처럼 생각할게요. 나도 수진이를 딸처럼 생각해. 계속. 2월 1일. 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가족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엄마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하하, 그래. 엄마 직감은 틀린 적이 없지. 정말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 안 믿어서. 괜찮아요. 이제부터 믿으면 되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은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며느리 수진이는 이제 진짜 내 딸 같다. 아들 준호도 더 성숙해졌다. 남편도 나를 더 신뢰한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감사하다. 며칠 후 지은이의 재판이 있었어요. 저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본 지은이는 초라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고 저희를 봤어요. 수진이,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나 정말 외로웠어. 행복한 사람들이 미웠어. 그래서 망치고 싶었어. 미안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지은이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넌 참 착하구나, 수진아. 하지만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용서는 내 몫이야. 우리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아침을 먹고 준호는 출근하고 수진이와 저는 집안일을 하며 수다를 떨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웃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며느리 친구 지은이는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은 영원하니까요.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신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그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